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감사입니다. 저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리스크를 예방해서 노동자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협회입니다. 예, 지난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그리고 산재가 거듭 발생하는 기업은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을 받아야 된다. 건설사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 이 메시지의 무게가 참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돈보다 생명을 국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한국 산업안전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정부가 안전을 비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 가치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 위에 오늘 발표가 이 의지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산업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사실 어제도 저녁까지 컨설팅 하다가 새벽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낸 성과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을 한국 사회의 의제로 사실 끌어올렸습니다. 안전을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인사팀 근무를 했었는데 안전은 시설팀 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중처법 시행 이후에는 CEO가 회의 안건을 다루기 시작하고 있고 이사회 보고하고 있고 언론 일면에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관들이 이제 확대 배치돼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 토대 위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진전 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실제 26년 1분기 산재 사망 현황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이 4년의 어떤 중처법의 정책 추진이 일단 성과를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노력이 빛을 일부 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정직하게 통계를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분기 대비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결국 사고 감소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산업안전 감독관들 이제 많이 배치하고 그리고 집중적인 점검,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 요인들이 이제 의미 있는 견인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이제 실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도 사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대전에서 최근에 그런 참사가 있어서 10명 사망 사고가 있어서 제조업의 사망자는 일부 크게 증가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 노력이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방 조심에 조금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역사적인 진전, 구조적인 과제, 다음 단계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이상에서 CSO라는 지적이 한국의 모든 중견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이고 안전을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함께 고민해 볼 필요들이 사실 있습니다. 시행 4년이 지났는데 사망의 추세는 아직도 충분하게 감소하지 않고 있고 1심 판결 분석을 보면 유죄율은 96%지만 실형 선고율은 16%에 머물고 있고 평균 처리 기간이 500일이 넘습니다. 선고가 길어지고 실형은 적고 사망은 충분히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갈 방향성들을 고민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설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경각심은 커졌지만 그 위에 예방의 인프라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재재 발생하면 대기업이야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겠냐. 일단 뭐 여기 변호사님 앞에 말씀 주셨지만 변호사 비용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족이랑 합의 손해배상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가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반도체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작업 중지가 일어나서 한 2주 정도 공정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대표가 조사를 받고 500일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받고 행정적인 시간이나 조직 관리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거기서 아픔을 겪으면서 조직 문화가 저하되고 그리고 산재 보험료도 인상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징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한 건의 사회적 비용은 사실 기업 규모에 또 반비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곳이 가장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는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뭐 컨설팅을 가고 사업주를 만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지 못하십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드리면 뭐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유해 위험 요인 확인하고 개선하고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도구 용역 이탁 관리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경영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 경영자들이 바쁘거든요. 영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전략도 세워야 되는데 안전에만 사실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중저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처법에서는 얘기하는 법은 책상 위에 만들어졌지만 사업주의 첫 만남은 조사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난 뒤에 그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풍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 사업주가 그 공포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이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이 35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정부가 일일이 코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우리 산업의 구조 특성을 고려했을 때 35만 개의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이 법의 이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달의 문제들을 이제 같이 효과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호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후 해석에 의지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이해들이 다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행하는 걸 충분히 다 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이 어떤 안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만들고 그 관리 기준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구조가 새롭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작위 법리를 통해서 경영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묻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형사법 체계에서도 새로운 시도이고 보증인적 지위랑 자기의무의 명확화라는 두 축이 함께 정교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도 굉장히 과도하게 길고 유죄율과 실형률에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 처벌로 대표님들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드리면 잠재적인 자기가 뭔가 그 범죄인 취급을 당한다라는 인식이 있어도 이 법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법 네이밍부터 사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으신데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행동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압하거든요.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을 당장 1, 2년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처벌 중심으로만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4년 정부가 처벌의 시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은 강력하게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그 시작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만드는 강화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은 빠르지만 억압을 남기고요. 긍정 강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그 두 도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벌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4년 정도 쌓아 올린 그 처벌의 인프라 위에
긍정 강화의 인프라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까닭이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이 세 개의 객관적인 벽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벽을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왔지만 아직은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릅니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절차가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굉장히 열심히 그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300만 개 넘는 그 중소규모 사업장에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의 벽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무엇을 안전 컨설팅이나 위험성 평가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실은 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지만 결국에는 내재화하고 우리 기업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10억대 매출 10억대 있는 사업장이 연 수천만 원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많은 지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런 자원의 벽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생존의 벽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노무법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정말 많은 자문사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천여 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논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폐업의 임계점에 선 사장님들한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지나 자원과 생존의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의 정말 노력으로 이 명백하게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성반대 흐름도 있고 안전의 양극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의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 두 집단의 선제 사망자를 보면 3대 7로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절반인데 사망은 2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그 쌍둥이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벌의 반복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4년간 세운 처벌의 토대 위에 다음 4년은 예방의 인프라를 함께 쌓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벌이 만능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강화. 안전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안전을 하면 우리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긍정적인 강화, 장기적으로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인지, 사업주가 법의 존재 의무를 잘 알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안전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사업자 등록증 내주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안전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위험성 평가를 첨부해서 대출 금리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법의 존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이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구조입니다. 인사총무 회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 구축이 현장에서 작동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사장님들이 이 안전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시스템적으로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행,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변화관리 모델이나 행동 모델에서 모두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지하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정당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의 인프라가 처벌의 무게와 함께 두텁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처벌의 인프라를 4년 동안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이제 인지와 이해와 실행 인프라를 그 위에 쌓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식과 이해와 실행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갱신하고 사업의 본질과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 제거 최소화에 대한 적합한 자원과 절차를 보유하고 법령 준수를 하고 실행 검증을 하는 것을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와 이해와 실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는 580만인데 노동자가 약 370만의 도시국가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작지만 산업 구조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18년간 산재 사망률이 75%나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강한 처벌이 만든 게 아니라 이해 가능한 안전 인프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와 직업안전보건위원회는 5개의 점진적인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O가 반나절 워크숍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RM 챔피언이라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을 책임지는 우리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위험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게 한다는 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기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안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안전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2, 3일의 위험성 관리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레벨 3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거치고 그리고 레벨 4는 위험성 WSH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한지를 파악하는 시기가 죄송한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파악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 시점이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노동청에서 감독관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때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노동청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신고 의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 먼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입찰, 우리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아예 그 사업에 신청을 못 하도록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 우리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런 인식이나 이해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큰 화두가 중대재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크게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그 처벌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예방의 인프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도 안전 컨설팅을 하고 중소기업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점검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달에 외부 컨설팅만 7번, 8번 받으신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나오고 또 외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촘촘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안전을 정말 고도화하고 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터졌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업을 그냥 폐업을 시켜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가 경영을 하는 게 죄가 아닌데 왜 나를 이제 죄인 취급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에 정말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이 화두를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합의를 명확하게 새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 토대는 단단합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는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매일의 동작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객체인 사업주를 예방의 주체로 옮기는 일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헌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새로운 4년을, 앞으로의 다음 4년을 함께 설계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